Welcome back. 사회복지사 1급 공부도 쉽지 않고 분량도 굉장히 많죠. 특히 총 8과목 중에 5과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관련한 역사, 발달 과정, 그리고 각종 연도 외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특히 매해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10문제를 출제가 되는데 법조론에 나오는 발달 과정 따로, 실천론에 나오는 연도 문제 따로 외우다 보면 머리에 엉켜서 더 외워지지 않은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단 3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15위 기출문제인데요.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은 지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잠시 일시정지를 한 뒤에 5초 후에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보기를 보니까 우회 방문원이 나오고요. 자선조직협회, 인보건운동. 아, 이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건운동을 비교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페이지짜리 요약본에 보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시험 문제로 가서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우회 방문자들은 빈곤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 및 교육, 교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맞죠? 자, 2번. 우회 방문자들은 빈민 구제의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여 빈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맞습니다. 우회 방문자들은 이제 자선조직협회에서 나온 우회 방문자들인데요. 어떤 그 기독교적인 그런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빈민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보기. 우회 방문자들의 개입 대상은 개인이랑 가족이었다. 맞죠? 인보건 운동 같은 경우는 개입 대상이 더 넓게 사회, 국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었지만 우회 방문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번 보기. 자선조직협회는 연구 조사를 통해 사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졌다. 아니죠? 이건 인보관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산업화의 결과로 보았다. 맞죠? 자, 인보건 운동 보시면 아까 3R이라고 해가지고 Residence, Research, Reform 해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사회 조사를 하고 사회 개혁을 하려고 하였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가 우회 방문원의 개별적인 방문 그리고 기독교적인 도덕성을 바탕으로 여기에 초점을 뒀다면, 인보관 운동 같은 경우는 사회 개혁의 그런 의식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파워먼트의 효시가 되겠죠.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4번. 플렉스너의 비판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플렉스너의 비판 항상 나오는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플렉스너의 비판은 1915년에 이루어졌고요. 이에 대한 반발로 1번 보기 리치몬드가 사회진단을 출간하였죠. 언제요? 1917년에. 그 다음에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그 개별 사회사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역사가 정리돼 발표되었죠. 그리고 플렉스너의 비판이 1915년에 있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5번 보기 먼저 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초기에는 플렉스너가 이제 비판을 하니까 우리는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처음에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상을 높이고자 했죠. 추후에는 이걸 진단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추후에는 진단주의 대신에 이제 기능주의가 나오면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5번 보기에서처럼 초기에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4번 보기 보면요. 의사 카보트가 매사추세츠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를 정식으로 채용해야 했다. 이거는 1905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1915년에 나온 플렉스를 비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57번.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역사 중에 다음의 특성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 제안. 자, 첫 번째 줄 읽는 순간 벌써 답이 나와야 되죠? 자, 밑에 보기 보니까 시봄, 허버트, 바클레이, 그리피스, 베버리지 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 5가지죠?
영국 사회복지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이런 보고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 보시면요. 역시 시범 보고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 여기 3페이지짜리 요약본에 보면은 역시 지역사회보호 형성계에 시범 보고서가 나와 있죠. 아까 보기에 나온 대인사회 서비스의 협력적 통합적 제공을 위한 행정 개편, 사회서비스 부서 창설 이런 것들이 시범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58번. 조선시대 흉년으로 인한 위제민과 빈민을 구제한 국가기관은 흉년이라고 나오면 흉에 이제 휴자를 보시면 여기 진휼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진휼청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72번.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사회적 경제 대두가 되었고요. 사례 관리도 강화가 되었죠.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이제 설치가 되었죠. 시군구에. 3번 문제 보시면 3번 보기 보시면 읍면동에 복지 허브화 사업이 역시 실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협동조합 기업본법 시행으로 실천 주체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역시 5번과 1번은 이제 같은 맥락에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은 5년 단위는 아닙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나왔는데 1번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아니죠.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죠. 그래서 정액 부담과 정액급의 원리를 이렇게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5대 사회 악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궁핍, 그리고 나태, 무지, 불결, 질병. 저는 국나, 무, 불, 질 이렇게 외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액부담의 원칙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보고서가 1942년에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지막 5번에 보면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의 마련이 용이해졌다. 그런가요? 아니죠.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은 지속이 되었지만 복지 재원의 마련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을 지금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1번부터 5번, 4번까지 보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17번 갑니다. 최근 10년간 아까 문제 보니까 최근 20년간, 최근 10년간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죠. 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답을 보시면 4번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맞죠? 1995년에 지방 분권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그 집권화는 약해지고 반면에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연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연도 보시면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이건 행복 이음을 말하는 거죠. 2010년에 나왔고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서의 개편은 2007년에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센터로 이름 바뀌었었잖아요. 2007년에 처음에 동사무소 하다가 두 번째 주민센터 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2016년에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2007년 주민센터로의 변화를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 사회복지 전문 요원제 또 나왔네요. 1987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이 2000년 이후 변화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47번 갈게요. 47번. 1980년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그렇죠. 그 다음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자,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공적
공적 영역에서의 그 서비스뿐 아니라 지자체를 통한 그런 그 지방 분권화된 서비스 도입, 그리고 바우처 제도야말로 이런 민영화의 표본이 되겠죠. 자, 그리고 2008년에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실시되면서 이것도 역시 민영화를 말하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하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갈게요. 우리나라 복지행정 정책의 변화 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보시면요.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행되었다. 아니죠? 반대죠, 반대. 국고보조 사업이 이제 그 지방정부로 이제 많이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머지 1, 3, 4, 5번 보기는 맞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55번 갑니다.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자, 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도에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법이고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나오면서 기존의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개편이 되었죠. 4번 장애인연금법은 이제 중증 장애인을 위한 법인데요. 2010년에 마련이 되었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뭐 이 연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이제 대두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대에 제정된 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영유아 보육법이 되는 거죠. 자, 아까 3페이지 요약본에서 살펴보면, 자, 영유아보육법은 여기 1991년도에 나온 법인데요. 자, 아까 3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외울 때 먼저 크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점선으로 10년 단위로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단위를 먼저 외우시고, 이 점선과 점선 사이에 이런 법들이 이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구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되었고, 93년도에는 고용보험법이 제정이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외워서 암기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매 시험 문제 10문제 정도 나오는 연도 문제를 전 과목에 걸쳐서 나오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쉽게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